네, 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목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와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회계를 먼저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재무제표의 개념을 이해하고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결국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대차대조표에는 자산과 부채가 표시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재무제표 회계장부 작성은 회계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시죠?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만남을 향하는 나온밭과 나온술의 소개팅 자리를 떠올리며 커피 한잔 하시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떨리시면 현대제약의 신비 우황청심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결혼을 위한 소개팅 자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겠네요. 그 중에서 나온술 양이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온밤님 얼마 버세요? 네, 참고로 이 첫 번째 질문은 얼마를 벌고 얼마 쓰나요? 같은 질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지금 가진 재산은 얼마인가요? 네,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텐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번 돈이 얼마이고 쓴 돈이 얼마이고, 그래서 번 돈에서 쓰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면 됩니다. 자, 남은 돈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땅속에 묻어놓을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은행에 맡겨놓을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드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남은 돈은 어디론가 흘러가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진 전체 재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혹시 이 중에서 남에게 갚을 돈은 얼마인지, 그래서 전체 재산에서 갚을 돈을 차감한 나의 순재산은 얼마인지를 알려주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벌어서 쓰고 남은 돈이 2억 원을 가진 사람이 이제 3억 원을 은행에서 빌려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전체 재산은 아파트 5억 원이 되고, 아쉽게도 이 중에 3억 원은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순재산은 전체 재산 5억 원에서 남에게 갚을 돈 3억 원을 뺀 2억 원이 됩니다. 자,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질문의 답, 번 돈과 쓴 돈을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입니다. 참고로 이 회계에서는 번 돈을 수익이라고 하고 쓴 돈을 비용, 그리고 남은 돈을 이익,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손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답, 전체 재산과 남에게 갚을 돈을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바로 대차대조표입니다. 전체 재산을 자산, 남에게 갚을 돈을 부채, 그리고 전체 재산에서 갚을 돈을 뺀 순재산을 자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표시되고요, 대차대조표에는 자산과 부채가 표시됩니다. 참고로 이 수익과 비용이 결정되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이익 또는 손실이 계산이 되고, 이 대차대조표에서 자산과 부채가 결정되면 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결정됩니다.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대차대조표에는 자산과 부채가 표시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관련 예제를 풀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장인 나온밤의 2017년 이제 1년 동안의 결산을 통해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온밥은 신입사원으로 취직해서 월급 200만원을 받고 매월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쓰고 남은 돈 100만원은 이제 적금으로 불입했고요.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3천만원을 빌려서 집 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생활비 100만원을
구성 내역을 보면 매월 그 월세 40만원을 지급했고, 이자 비용은 은행에서 밀려온 전세자금 대출 3천만원에 대한 이자 비용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생활비 50만원은 교통비, 식대, 옷도 구입해야 되고요. 가끔은 술도 한잔 해야 되고요. 결국 이 2,400만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쓴 돈,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나온밥이 1년간 번 돈은 얼마인가요? 네. 매월 200만원씩 1년 동안 12개월 2,400만원을 벌었습니다. 결국 수익은 2,400만원입니다. 나온밥이 지난 1년 동안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은 얼마인가요? 매월 100만원씩 1년 동안 1,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1,200만원이 됩니다. 번 돈 수익 2,400만원, 쓴 돈 비용은 1,200만원이 되고, 남은 돈 이익은 1,200만원입니다. 이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다음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나온밥의 전체 재산은 얼마인가요? 우선 매월 200만원을 벌고 100만원을 쓰고 남은 돈 100만원을 적금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금은 나온밥의 재산이 됩니다.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집 주인에게 지불했던 전세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점에 다시 돌려받을 돈입니다. 돌려받을 내 돈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 3천만원도 나온밥의 자산입니다. 결국 자산의 합계는 적금 1,200만원과 전세보증금 3천만원의 합계 4,200만원이 되고요. 이 중에서 혹시 남에게 갚을 돈이 있나요? 아쉽게도 은행한테 빌려온 돈, 이 전세자금 대출 3천만원은 결국 은행한테 다시 갚을 돈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3천만원이 존재하네요. 결국 자산은 4,200만원, 부채는 3천만원. 그래서 순재산, 자본은 1,2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바로 대차대조표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회계는 경영활동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고, 재무제표는 이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살펴봤습니다. 손익계산서에는 번 돈, 수익과 돈을 벌기 위해 쓴 돈, 비용이 표시되고, 대차대조표에는 전체 재산인 자산과 남에게 갚을 돈, 부채가 표시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이익이 산출되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이 계산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복식후기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